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께 존경의 마음의 표시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 탄신일, 또 세종대왕이 만드신 우리글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중부대학교 한국어과 최태호 교수를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세종납시는 매주 세종시의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그분들의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임재한의 세종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경기 인천 지역 라디오 방송 OBS 99.9MHz와 함께합니다. 그럼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스승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네, 스승의 날이라 주제라 그 스승의 은혜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최태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납시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세종 FM 방송국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교수님이라 학생들하고 논쟁, 토론 이런 게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오셨으니까 먼저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했고 문학 박사입니다. 네. 현재 대학교수협의회 한국대학교수연대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서로 한국어 문화문법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표 저서입니다. 네. 문화문법 관련 서적을 많이 출판했고요. 우리말의 어원과 변천, 우리말 바로 알기, 문학과 성을 비롯해서 문학 입문서 등등 해서 한 50여 권 정도 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50권 정도 출판하셨고,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또 문학 박사이시고, 현재 한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한국대학 교수연대 또 공동대표를 하시고, 한국어 문학 문법 등 50권 정도 출판하셨다고 본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본인 소개 감사드립니다. 며칠 있으면은 또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 탄신일이 돌아오는데 스승의 날 그 또 유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스승의 날은 이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네.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예. 충남 강경여고 거기에서 1958년 5월 8일 네. 어버이날 RCY 단원들이 퇴직 선생님하고 현직 선생님들을 위문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네. 1963년 9월 21일 은사의 날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이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 민족이 가장 큰 스승으로 섬기는 분이 세종대왕이시죠. 예. 그래서 세종대왕이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음력 1397년 4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은 1397년 5월 15일입니다. 네. 한 달 후네요. 예. 그렇죠. 예. 스승의 날은 2017년부터 김영란법에 의해 행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예. 한때는 스승의 날에 그 색종이로 접은 카네이션도 안 된다라. 불법이다. 뭐 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지나친 처사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참고로 미국에서는 1953년에 처음 그 스승의 날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된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다시 이렇게 스승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정말 참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그 김영란법 때문에 그 축소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전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소풍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한테 김밥 싸다 드리는 것도 안 된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안 드시고 저도 또 김밥도 못 얻어 먹고 예. 그냥 이렇게 굶고 온 생각이 나는데 너무 좀 삭막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지나치다고 봅니다. 예. 학생들하고는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되고 가슴으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금해 놓으면은 서로 간에 그 격이 생기거든요. 예. 그 벽을 무너뜨리려면은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가슴으로 대화해야 되거든요. 예. 저도 학교 때는 이렇게 선생님 김밥 이렇게 싸다 드렸던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 그게 다 김영란법으로 해서 못 한다고 하니까 예. 정말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예. 요즘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냄새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사람 냄새 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 유태인의 속담에 보면은 회초리에 맞아서 죽는 경우는 없다. 네. 이런 경우를 얘기했거든요. 예. 이 사랑의 매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까지 메말라져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예. 예전에는 초창기 제가 교수 막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연구실에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지네들이 냉장고 채워놓고 그랬는데 요즘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교수님 뭐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뭐 사랑의 매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예, 정말 큰일 나죠. 그리고 교수님 제가 학교 예전에 다닐 때는 우리 국민학교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고. 예. 근데 우리가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정서적으로 초등학교 나 다닐 때 이렇게 하면은 좀 어색하더라고요. 예,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는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예. 그게 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원래 국민학교 전에 이제 소학교라고 했다가요. 이제 예. 국민학교라는 것이 그 황국 신민을 줄여서 국민이라 그런다. 예. 이렇게 그 일제의 그 유물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황국 식민을 줄여서 국민이라 그런다. 그래서 1996년부터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국민이라는 말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은 예. 그래서 국민학교의 그 개념하고는 지금 좀 국민하고는 틀리는 좀 것 다르다고 봐야죠. 예, 예. 예. 근데 저도 아직 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래도 초등학교 좀 이상해서 그냥 우리는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맞습니다. 국민학교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오늘 교수님 또 스승의 날 유래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그 결의 큰 스승 또 세종대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 3,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글이 가장 과학적이고 우리 그 세종대왕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또 그 훈민정음 우리 한글의 원리가 그 창제의 원리가 밝혀진 것은 네. 우리 훈민정음 한글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일을 갖고 있는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예. 아주 대단히 좋은 것이고요. 예.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우리말이 세계 7대 언어에 들어갔다는 와, 것이죠. 7대 언어?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훈민정음 1446년도에 반포된 유일한 생일이 있는 문자입니다. 예. 창제는 1443년에 네. 시작했죠. 네. 저희 19대 조부님이신 최만리 선생께서 유명하시죠. 예, 그렇죠. 예. 엄청나게 반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기습적으로 반포를 하셨죠. 그래서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그 백성을 예. 가르치는 바른 소리, 네. 그 한자로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예. 당시에는 총 28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최만리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 선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은 사극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반대하는 그 장면이 언뜻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 당시 제 생각에는 그 뭐 우리 한글을 훈민정음 만들 때 반대한 거는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았는데 우리 세종대왕이 네. 뚝심으로 밀어 붙이셨잖아요. 예. 또 우리 교수님 생각 좀 들어볼까요? 저는 수업 시간에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을 반드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곤 하죠. 예. 이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이 사실은 명문장이에요. 네. 그 군더더기가 없고 와.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그 글을 아들 문종에게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 글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다 예. 하는 뒷소리도 야. 있습니다. 그만큼 논리 정연하다는 얘기죠. 네. 현재는 28자 중에서 4자가 빠지고 24글자만 사용하고 있죠. 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반치음이나 순경음 비음, 이런 발음까지도 할 수 있게 그걸 다시 살렸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이 외국어를 표기하는데 이 순경음 비읍이나 반치음이 있으면은 굉장히 발음하기가 좋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한글을 수출하는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 다시 살려가지고 쓰면은 외국어 표기하는데 훨씬 좋겠죠. 네. 그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은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이면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예. 좀 모자라는 사람도 하루 배우면 다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쉬운 예로 제가 이제 업무차 해외여행을 여행보다는 업무로 가는 것입니다만은 많이 다니는데 예. 옆에 그 외국인이 타면은 제가 항상 제 신분을 밝힙니다. 네. 나 한국어과 교수인데 나한테 한글 배워볼 생각 없습니까? 예. 하고 물어보면은 지금까지 노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즘은 더 한류. 그러면 예. 아주 오래전에 그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까지 갈 때 그 외국인을 태우고 옆에 있을 때 예.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바로 배우겠다고 해서 가르쳤어요. 네. 물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고 네. 쉽게 그냥 그느드르 무부수, 음. 아야어여 예. 이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한 3시간 가거든요. 네. 3시간 갈 때 내릴 때쯤 돼 가지고 자네 이름 좀 한글로 써보게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피터 바사이라고 쓰더라고요. 와. 피터 박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받침 기억만 빼놓고는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헝가리 사람도 그날 처음 저를 만나가지고 한글로 본인 이름을 쓸 수 있다. 지금 제 페이스북에 친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터 이렇게 박사. 피터 예. 박사의 예.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말의 특징이고요.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를 정복한 적도 없고 식민지를 두지도 않았으면서 네. 한국어가 세계 7대 언어가 됐다. 야. 이건 대단한 것이죠. 예. 5천만 명 가지고 정말 세계 7대 언어가 됐던 건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정말 그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한글을 이렇게 가르치면 외국들한테 가르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또 하고 있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세계 그 7대 언어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한글이 대단한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을 그 만든 그 이야기도 이렇게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예. 우리 교수님이 신청한 김도양의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먼저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저 떨어진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네, 최태호 교수님이 신청한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교수님 바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본인이? 제가 바보고 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바보 같잖아요. 하기는 바보같이 살으면은 세상 참 편할 것 같은데. 네, 조금 모자라는 게 낫습니다. 지나친 것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교수님 그 훈민정음 최만리 선생이 그 반대 상소문을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설총의 그 이두나 가림토 문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실제 가림토 문자가 있었다 없었다 말이 많아요. 예. 하지만은 최만리 선생의 반대 상소문에 보면은 네. 틀림없이 나옵니다. 네. 자형은 수방 고전이나 그 모양은 옛날 글자와 똑같지만 용음 합자가 진반어고하다 해서 예. 용음 합자가 옛 글자와 다르다. 그러니까 옛 글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최만리 선생이 세종대왕한테 막 그냥 논쟁을 하지요. 예. 그리고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 속에 그 여러 6개의 그 이유를 들어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하고 우리 최만리 할아버지하고 네. 토론하신 내용을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참 재미있어요. 상소문 뒤에 보면은 그 두 분이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용음 합자가 진반 어고라고 했는데 설총 이두가 정말로 그렇게 또한 그 소리가 다르다고 했다. 예. 이두 제작 본의가 뭐냐? 음. 백성들 편하게 하자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은 나도 백성들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설총은 맞고 나는 그러냐? 설총만 맞고 네 임금은 틀리다는 것이냐? 예. 그러면서 논쟁을 시작하는데 참 재밌어요. 너희들이 운서를 알아? 음. 여지 운서호와 너희들이 운서를 알아? 예. 사성 칠음 자목 유호 그 사성 칠음이 몇 개나 되는지 너희들이 알아? 예. 막 이러면서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세종대왕께서는 굉장히 대단한 언어학자셨다는 거죠. 신하들보다 그걸 더 앞서가서 알아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 사랑하는 마음, 나도 백성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 설총의 이두도 백성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네. 왜 굳이 음. 나만 그러다고 하느냐. 그 세종대왕은 참 앞서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도 타파하셨던 분이고 예. 그 장영실이라는 사람 채용한 것도 파격적이지만은 예. 그 출산한 아비 어미에게 또 휴가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출산하면 한 달 휴가를 주고 1년 휴가를 주고 그게 실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그 있어요. 부부 다 주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대단한 그러니까 거죠. 예. 아내에게는 1년을 휴가 주고 남편에게는 한 달 휴가 주고 와, 예. 사역인의 아내라고 그렇게 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신 분이다 이렇게 하셨고 또 장님은 귀가 밝으니까 저 사람들 청음 실력 대단하지 않느냐 악사를 만들어라. 그래서 악공으로 채용하기도 하고 예. 이런 거 보면은 대단히 앞서가신 분이죠. 제가 날짜까지 말씀드리면은 1430년 10월 19일 예. 출산 휴가 1년 와. 남편 복무 면제 예. 대단하죠? 예. 1434년 4월 16일 사역인의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 휴가 30일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이런 게 다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네. 다 실력에 나와 네. 있습니다. 이거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 여담이지만은 이 세종대왕께서는 또 아들도 참 많이 두셨죠. 예. 아들 18명을 둬가지고 조선 시대에서는 또 가장 아들을 많이 낳으셨던 그런 왕이시죠. 수양대군도 세종대왕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한글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예. 그런 글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어도 제치고 7대 언어로 됐다는 것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났는데 그 문맹 태치상도 세종대왕 예. 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유엔에서 예, 예. 문자 없는 나라에 한글을 보급할 수 있게끔 권장 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한글은 우수하다는 네, 거예요. 대단한 거죠. 유엔이 인정한 글자입니다. 네. 그 종전에 교수님이 그 가림토 문자라고 했는데 네. 그것 좀 설명해
가림토 문자는 모양새는 지금 훈민정음하고 비슷해요. 예. 기역, 니은, 반치음, 아야, 어여 이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 모양은 옛 것을 본땄지만 용음 합자 글자를 가갸 거겨처럼 글자를 합하는 것이 다르다.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반대 상소문 속에서 보면은 예. 그렇게 보면은 그 쓰임은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제 가림토 문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국어를 제치고 우리 언어가 한글이 세계 7대 언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한국인으로서는 그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특히 우리 교수님은 그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글학자로서 더 감회가 새로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어우,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다 주셔서.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만든 적도 없었고 네. 또 중국처럼 뭐 인구가 무지하게 많고 인도처럼 인구가 무지하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7대 언어가 됐다는 것은 정말 이건 놀라운 예. 사실입니다. 이건 예. 기적이에요. 앞으로 한 2년, 3년 지나면은 5대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7대 언어라는 건 무슨 작년까지는 참고로 12대 언어였습니다. 네. 5대 언어가 됐다는 것은 한국어 5대 언어 아닙니다. 7대 언어. 네. 5대 언어는 될 것이고. 이제 이제 7대 언어가 됐다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국인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와. 예. 이건 대단한 것이죠. 네. 요즘 또 한류 열풍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우리 그 5대 언어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5대 언어가 되면은 유엔 공식 언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더욱 놀라운 그렇죠. 거죠. 네네. 네. 그럼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 그 이어폰을 딱 끼면은 우리가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세종대왕이 왜 그 성군인지를 그 이해하는데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또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또 천민 출신 그 장영 씨를 기용한 거, 또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이렇게 육아 휴직을 준 거 또 놀랐는데 거기에 또 남편까지 준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라고 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인데 또 과학적이라 외국인들도 쉽게 배우는 것 같은데 한국 열풍이 지금 굉장히 불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중부대학교에는 그 각국에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와서 한글을 배우러 오고 그 유학을 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방송 출연하기 직전까지도 박사 논문지도 받아왔습니다. 우즈벡 예. 학생.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한글 박사지도. 그렇죠. 예, 예. 한국어로 이제 예. 논문 쓰는 그 이제 비교하는 거죠. 우즈벡어와 한국어. 네. 예, 석사 과정에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와. 재학하고 있고요. 네. 박사 과정도 4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거기 외국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인도 있고 몽골, 우즈벡, 키르기즈스탄, 뭐 예. 미얀마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 나라로 돌아가면은 바로 한국어 전도사가 돼요. 네. 그리고 교수 요원으로 많이 가지요. 예. 오늘 박사 논문 쓰는 친구도 우즈벡 가면은 바로 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매일 같이 이런 그 학생들하고 교류하다 보면은 뭐 SNS, 네. SNS로 제가 이제 묻고 답하는 걸 매일 하게끔 돼요. 예. 요즘에도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한글 공부를 올리곤 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교수가 됐습니다. 저 어디 교수 됐어요 하고 이런 메일 받으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뭐 개발도상국보다도 선진국 그 학생들이 더 많나요? 어때요?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 가려고 네. 노력했었잖아요. 지금은 미국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곤 해요. 지난번에는 이태리 친구도 하나 가르쳤는데 실제로 그 비율로 따지면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쪽이 많습니다. 네. 요즘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그 우리나라 그 한글이 또 많이 이렇게 수출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예. 그 인도네시아의 그 원주민 찌아찌아족 예. 또 볼리비아의 그 아이마라 인도 부죽동 이렇게 우리 글을 많이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글을 이제 글자로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죠. 예. 정말 사회자님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저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할 기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했는데 오늘 잘 써먹고 있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네. 이
바하사 찌아찌아라고 이제 이렇게 찌아찌아 예. 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인도네시아어 같으면 한글로 표기하면 거의 다 표기가 가능해요. 네. 거기에 순경은 비읍까지 쓰면 완벽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몇 년 전에 이 정권이 바뀌면서 예. 그 찌아찌아 쪽에 가는 그 비용을 네. 삭감을 해버렸어요. 아, 좀 도와주지. 네, 굉장히 아, 안타깝지요. 네. 그 외에도 이거 말고도 말레이시아 이쪽에 그 여러 부족이 있거든요. 예. 그 부족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그 나라 그 고위직을 통해서 네. 한글을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떤 나라들 보면은 글씨가 너무 꼬불꼬불 거려가지고 그 아이들도 배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정체성 없는 글씨는 그냥 버리고 예. 우리 같이 과학적이고 세종대왕이 만든 그 글을 쓰면은 무엇이든지 다 표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꿈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은 글씨들을 글쎄요, 예. 전부 한글로 바꾸면은 예.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뭐 라틴어가 이렇게 알파벳 쭉 나가듯이 예. 동남아권, 중앙아시아권 해갖고 아시아에서는 네. 한글을 각 나라의 글자로 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람들 그 배우는 거는 힘들죠. 그 글씨는 막 지렁이 굴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맞습니다. 저도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이렇게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예. 캄보디아어 쓰기도 어렵고 발음하는 것도 어렵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아, 그 교수님 그 뭐야 저도 이제 아까 뭐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 그 임자한의 세종 납시를 하려면은 예. 그 1인 3역을 하거든요. 또 섭외도 해야지 우리 교수님 섭외해야지 또 이제 뭐 작가 이렇게 해서 좀 해야지 또 음악 선정도 해야지 이러니까 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갈수록 좀 익숙해지고 그럽니다. 우리 교수님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난한 외국에는 어떤 식으로 한글을 보급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튼 대단한 사회자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예, 예, 글씨가 없는 민족한테는 진짜 한글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종교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단체별로 이제 소규모죠. 그러니까 사실 예. 4월 23일 날에도 캄보디아의 초등학교에 그 한글 학교를 만드는 걸 제가 좀 도와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세종학당, 코이카 이런 데에서 지원하곤 하지요. 그런데 세종학당 한 번 들어가려고 6개월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해요. 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좀 제자들이 보급됐으면 좋은데, 더 많이 생겨야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공자학당은 1년에 문 닫는 게 1000개씩 돼요. 문 닫는 게, 닫아요. 예. 이제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한글 학당은 이제 300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세종학당이. 예,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하고 정부에서 정말 국가적인 시책으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걸 팔아먹어야 하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한국어 한글 아닙니까? 네.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세계에다 세종학당을 지금보다 100배 이상 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경제도 7대 강국이고 또 원조를 그 받는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라는 세대들은 그냥 그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 또 한글이 중심이 되면은 굉장히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 그 훈민정음 또 우리 한글이 세계어 이렇게 보급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신청한 곡 그 정태춘 박은옥의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듣고 또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모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들으시면서. 좋아합니다. 네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네, 최태호 교수님의 그 사모님 신청곡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아마 고맙습니다. 집에 가시면은 아마 밥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받아야죠.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전국 라디오 자랑 OBS 라디오 99.9 메가헤르츠 또 세종 FM 98.9 메가헤르츠 임재한의 세종 납시를 듣고 계십니다. 교수님, 예. 한글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 한글 만들 때 예. 성삼문 선생님하고 그 신숙주 선생이 그 1500리끼를 그 술에 이렇게 잔뜩 그 교재를 싣고 그 황찬 그 음원학자를 만나러 의동 땅에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 배우고 그렇게 했다 가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죠. 예, 힘들었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주로 동양권이겠지만은 뭐 네. 서하, 여진, 일본 이런 그 글자들 다 이제 익히고 네. 거기에 한글까지 만들어야 하니까 네. 엄청 힘들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세종대왕이 사성 칠운에 아주 박식하신 분이었어요. 예. 토론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대화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홍무정운을 성삼문이 뭐 28번 읽어서 책이 너덜너덜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이것이 사실은 발음기호 책이거든요. 홍무정운이라는 것이 예. 그 발음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들 익혔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빠익시영 이렇게 예. 읽었거든요. 중국 냄새가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 예. 발음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자고 그렇죠. 이렇게 한 말씀이 있고 예.
지금 훈민정음 어제 서문 같은 것도 우리는 나란 말씀이 뒷국에 달아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 그 15세기 정도에 하면 나라스 말씀이 뒷국에 달아 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스리 아니 홀쉐 이런 식으로 중국어네 읽어요. 완전히. 그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그 리듬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게 읽어야 해요. 네. 아, 우리 그 세종대왕이 그 대단한 언어학자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왕이면서 그렇게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섭렵한 그 왕이네요, 그죠? 학문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죠. 예, 네. 진짜 뭐 복이죠. 과학적인 거, 학문, 뭐 천체, 음악, 와 진짜 정말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만능 박사? 만물 다재, 박사? 다능. 예. 아,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재밌게 들었고요. 이제는 이제 세종대왕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이제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교수님 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또 이렇게 현재 위치에 이렇게 훌륭하게 와 계시는데 그 가장 큰 동기는 또 어디에서 있었나요? 이렇게. 이제 학부에서 저는 한문 교육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문을 하고 국어 복수 전공해서 국어 교사를 좀 했죠. 예. 아버지도 교사였는데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애들이 통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인마 가서 저 만화 영화나 봐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정말 만화 영화를 개구쟁이 스머프를 일주일 내내 보고 아, 쉽게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그래서 만화. 이제 수업을 들어가서 예. 개구쟁이 스머프로 예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밌었겠네. 소통이죠. 예. 아버지께서 이미 그 눈높이 교육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한문 하다 보니까 국어하고 이렇게 같이 연관지어서 한국어 교육을 해보야겠다. 예. 그게 마침 그 옆에 이제 대학원이 생겨서 갔더니 옆에 있던 도덕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인마 한국 사람이 한국어 교육을 왜 해? 미친놈처럼 그러더라고요. 욕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다녔는데 정말 재미있게 다녔어요. 예. 우리말 한문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한국어 공부가 쉽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외국인한테 한문 가르치는 거는 한글 가르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신나게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뭐로 한국어를 공부하냐고 그렇게 이렇게 해도 무시하고 그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이 곧 이제 성공을 가져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학 교수까지 하셨는데 또 교직 생활 하시면서 가장 또 인상에 남는 기억이 있죠? 제가 청량고등학교에 있을 때 얘기인데 네. 그 당시에 그 청량리 일대가 벌벌 떠는 그 서클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완성, 흑기사, 날개, 고인돌 이런 그 조직 여러 이름인가 가지- 보네요. 깡패. 그렇죠. 예. 그 아이들을 좀 어떻게 좀 사람 만들어 볼까 해서 이 계룡산도 가고 또 장애인 복지 시설 가서 네.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가슴이 좀 열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는 역시 가슴으로 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구나. 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가서 뉘우치는 것 보고 감동받고 네. 제가 34살 때 처음 주례를 봤는데 와. 거기 있다가 이제 제대로 바로 나간 친구였죠. 예. 또 그 중에 또 목회자가 된 아이도 있어요. 예. 97년도인가 98년도에 밤중에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주차장에서 넙죽절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 기억에 남습니다. 예. 불량한 학생들 이렇게 지도해서 사람 만들고 또 34살 때 또 주례를 또 일찍 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그 불량한 학생들은 뭐 공부하라 이거보다 그냥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거기서 느끼고 감동을 받아서 맞습니다. 예, 원위치로 오는데 우리 교수님은 옛날부터 그거를 또 사용하셨네요.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제일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감동을 주는 거죠. 네. 사실 그 중에 저도 많이 두드러 팼어요. 아, 요즘은 사랑의 패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때 아이 중에 하나가 그때 처음 주례봤던 녀석이죠. 예, 예. 그 엄마와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 아이를 좀 바로 잡아야겠는데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게 없었어요. 이 녀석이 그냥 막 지 멋대로 하고 그랬는데
얘를 제가 좀 때릴까요? 정학을 시킬까요? 예.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때리라. 때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엄마 보는 앞에서 좀 지금은 왜 때리냐 우리 소정아 이렇게 할 텐데 요즘은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아이가 몇 대 맞고는 무서운 사람도 있구나. 네, 그걸 느끼고는 이제 불량 서클에서 탈퇴를 하게 되었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에 가서 뭐 횟집을 한다고 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가야겠다고. 예, 그래서 각시하고 이렇게 같이 왔어요. 예. 꼭 제가 주례를 봐야 되는데 너 네 생각이야 그랬더니 아니래 어머니 생각이래.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그 녀석 주례를 봤는데 그때가 34살이었으니까 네, 주례가 너무 젊죠. 그렇죠. 그럼 지금도 주례 보기도 하나요? 지금은 뭐 사정상 주례 못 보는데 세종시를 벗어나서 이제 예, 주례를 좀 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오래된 제자들 예, 안타까운 건 요즘 40살 넘은 제자들도 주례를 봐달라고 그래요. 네. 그전에는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주례 봤는데 예.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뭐 이제 소통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소통은 들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예.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주는 게 소통의 그 첫 덕목이더라고요. 많이 떠든다고 듣기나 합니까? 네. 안 들어요. 들어주고 공감대 형성하고 그려. 예. 그러면 벌써 아이들은 네, 예. 50% 이상은 된 자기를 겁니다. 이해해 주니까 그렇죠.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예. 뭐 이제 뭐 주례도 보셨고 또 불량 학생들 이렇게 선도도 많이 해주셨고, 근데 그런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은 그 교수님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여유 있고 넉넉해 보이는데 고맙습니다. 주로 여가 생활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얼마 전까지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헬스장도 다니고 스쿼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스쿼시 하다가 그냥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바람에 예, 요즘 그건 못 하고 요즘 또 농사 짓는데 또 취미를 들여가지고 예,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식물은 사람 안 속이고 정말 손길 가고 발길 간 만큼 보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직업이다 보니까 글 쓰는데도 많이 시간을 할애하죠. 예, 운동하다가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뭐 농사를 지으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우리 FM 방송국이니까 여기서 또 잠깐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현식의 사랑했어요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 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은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네, 김현식의 사랑했어요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교수님 꼭 이렇게 이루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가 있죠?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동남아의 이렇게 글자 어려운 나라들,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한글을 그 동남아, 중앙아시아까지 그 나라의 글자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글 학교를 많이 이렇게 보급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예. 우리 또 뭐 유명한 등산가가 그 네팔에 음. 그런 데다 또 학교 좀 뭐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미 캄보디아도 만들었습니다. 아 예. 예. 버킷리스트까지 또 들어봤고요. 또 이제 우리 교수님이시니까 이제 한글 보급이 이제 꿈이다 이렇게 하는데 세종대왕이 예. 지하등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또 교수님 또 생활에 지친 예. 좌우명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일신 우일신인데 네. 날로 새롭게 새로워져야만 발전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호가 지족인데 족한 줄 알면 욕됨이 없다 해서 지족입니다. 예. 지족이 뭐 독한 줄 알면 욕되는 족한 줄 만족할 줄 알면은 만족? 예, 예. 노자의 지족 불욕입니다. 예.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예. 족한 줄 알면 욕됨이 없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교수님은 예. 또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그러는데 또 어떤 책을 읽고 또 감동을 받으셨는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이거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 예. 이제 계림유사예요. 와 많이 낡았네요. 예, 많이 낡았죠. 예. 표시도 많이 돼 있고 네네. 저기 신라말을 송나라 사람이 송나라 말로 예. 풀어놓은 책이에요. 와. 제가 어원 연구할 때 예.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옛날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뭐 교수님은 계림유사라는 책을 읽고 감명 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평상시에 예. 뭐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죠? 저는 김구 선생님 좋아합니다. 아, 김구. 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김구 선생님 좋아합니다. 예. 예. 저는 존경하는 인물 딱 할 때 세종대왕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이제 김구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로 택해 주셨네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그 사랑한 그 행동파였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교수님 그 세종 시민들한테 또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죠? 뭐 예. 인생 짧으니까 네. 너무 많이 들고 가지 말자는 거죠. 뭐 네. 너무 많이 지고 가면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강을 건널 때는 나룻배가 필요하지만은 강을 건너면 나룻배 두고 가야 되거든요. 예. 예. 아니 나룻배를 당연히 두고 가야지 지고 가나요?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만해 한영운의 시에 나옵니다.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네.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내려놓으면 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이렇게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또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죠?
뭐 자랑하고 싶은 건 없고 상은 좀 많이 받았어요. 네. 한글하고 다문화 가족 하다 보니까 뭐 상을 많이 받았는데 예. 그 중에 또 오늘의 작가상도 좀 받은 게 있고 예. 신한국인 대상 뭐 이런 거 받은 게 있습니다. 신한국인 대상. 예, 그리고 이제 한국어 문화문법을 제가 최초로 이렇게 한국에 소개를 했는데 우리말 예. 바로 알기 다 그런 시리즈입니다. 네. 요즘 많이 애독해주고 있어서 제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에 그 우리말 바로 알기라는 책으로 오늘의 이렇게 작가상을 받으셨다고 또 자랑을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그 세종 FM 방송국에 오셔서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에 대해서 훈민정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들은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방송 참여 소감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이렇게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세종납시오 앞으로 발전하고 또 크게 우리나라 쓰임 받는 그런 방송국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여 소감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중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태호 교수를 모시고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또 한글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이 만든 그 훈민정음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청취자님들도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금년에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등에 개설할 한글 학교도 아주 잘 되기를 우리 세종 FM 방송국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임자의 세종 납시은은 세종 FM 98.9MHz와 경기 인천 지역 라디오 방송 OBS 라디오 99.9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세종 FM 유튜브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이적의 다행이다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태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것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